안녕하세요. 대만 토픽의 요셉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대만 여행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환전부터 교통, 그리고 타이베이 여행 팁까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환전이랑 결제 관련 부분인데요. 대만은 현금 중심 사회입니다. 대형 식당이나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심에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면 현금을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외곽에 나갔는데 현금도 없고 근처에 ATM도 없다면 여행에 조금 문제가 있을 테니 현금은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가게의 외관만으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가게 외관만 봤을 때 조금 큰데? 카드 결제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현금 결제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현금을 꼭 챙기세요. 편의점에서도 대만 신용카드조차 이제 사용이 가능한 은행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은 기본으로 챙겨야 된다. 요 개념은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환전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트래블 카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중에 종류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트래블 카드 종류 중에서 트래블 로그나 트래블 월렛이나 뭐 그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혹은 대만 여행이나 아니면 이제 곧 해외 여행을 위해서 하나 발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그 카드가 대만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충전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대만에서 수수료, 그러니까 인출을 했을 때 수수료인 은행은 어디인지, 당일 최고 인출 금액은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제가 트래블 카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트래블 로그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행을 할 땐 은행에서 환전을 하지 않았고 현재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인출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공항에 있는 ATM기는 대부분 수수료 면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트래블 로그 잘 쓰고 있고 지금 생활하면서도 제 그 대만 통장에 돈이 조금 떨어졌을 때 한국 돈으로 급히 환전이 필요할 때 지금도 트래블 로그로 환전을 해서 쓰고 있어요. 현금을 인출할 때 보통 대만 돈 1,000원 단위로 인출할 텐데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5,000원에서 44,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대만에서도 꽤 큰 돈 단위인데요. 편의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100원짜리로 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ATM기에서 인출을 할 때 마지막에 100원짜리로 인출할까요? 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작은 단위로 인출하는 걸 추천드려요. 중간중간에 간식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소액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큰 단위로 인출이 되었으면 100원짜리로 깨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야시장 같은 데서 1,000원짜리를 내는데 계산을 안 해준다 이러진 않는데 아무래도 잔돈이 발생을 하고 약간 번거로우니까 100원짜리로 깨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ATM 그 안내가 이게 수수료인지 아니면 100원짜리를 인출을 할 건지 물어보는지는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거 100원짜리 인출이구나 하고 눌렀는데 수수료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 문구는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건 동전 지갑이 있으시면 하나쯤은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대만은 현금 사용을 많이 하니까 동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동전 중에 또 이제 50원짜리가 또 모이면 이게 꽤나 든든하거든요. 50원짜리 두 개면 또 100원이니까. 그래서 동전이라고 아무 데나 이렇게 넣지 마시고 동전 지갑이 없다면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리는 걸 추천드려요. 야시장이나 아니면 자판기 같은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등장하니까 그래도 동전을 조금 모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결제랑 현금 부분은 제 생각하기엔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대만에서 지도를 볼 때 구글 지도로 끝납니다. 그거 하나로 지하철이 어디서 타는지, 버스는 어디서 타는지, 대략적인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행하기 오시기 전에 구글 지도를 보셔서 대략적인 동선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주요 스팟은 정리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딱 도착했을 때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타이베이 여행을 오실 때 공항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흔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항공권을 예매를 하면 그냥 타이베이로 뜨니까 이게 그냥 타이베이 어디 있는 공항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동선을 체크할 때 혹은 딱 입국을 했을 때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매할 항공권의 공항이 어딘지, 혹은 내가 예매한 그 공항이 어딘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타이베이를 말씀드리면, 보통 항공권에 영어로 TPE라고 돼 있으면 이건 타오유안 공항이고, TSA로 돼 있으면 송산 공항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타오유안 공항은 인천공항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고, 송산공항은 김포공항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가 편합니다. 타오유안 공항은 타이페이에 있는 게 아니고 타오유안에 있습니다. 타오유안시에. 그래서 공항 철도가 있긴 한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은 타오유안 1터미널에서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까지 직행 열차는 35분, 일반 열차는 49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 뭐 별로 안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타오유안에서 열차를 탈 때, 그리고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내리고 꽤 많이 걸어야 지하철 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또 타오유안 공항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크 타임에 도착을 하면 이 게이트를 했다고 해도 입구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럭키 드로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내려서 럭키 드로우 하는 곳에 가서 또 그거를 하고, 또 ATM기에서 인출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됩니다. 또 너무 늦은 시간, 새벽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열차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철도가 없으면 공항버스는 새벽 시간에 있긴 한데, 이것도 한번 본인 입국 시간을 확인을 해서 이쯤 되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 되겠다, 미리 생각이나 계획을 조금 짜셔야지, 만약에 새벽에 덩그러니 딱 왔는데 그 공항 열차도 시간이 없고 공항 버스까지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이러면 택시를 타서 타이베이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택시비가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타오유안 공항이고, 다음은 송산공항이 있습니다. 송산공항, 이거 타이베이 송산구에 있습니다. 타이베이 안에 있죠. 그래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면 한 심원까지 20분 걸렸던 것 같고, 지하철을 타면 한 번 환승을 해서 심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입구까지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베이 여행을 한두 번 오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송산공원을 추천한다고 해요. 하지만 송산공원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공항이라서 취향편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보통 송산공원으로 가려면 김포공항에서 타야 되는데, 그러면 출발하지 않는 날도 있고 뭐 하루에 한 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타오유안은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청주공항에서 타도 타오유안으로 갈 수 있는데 취향편이 되게 많죠. 새벽 시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여행 스케줄에 맞춰서 어떤 공항을 선택을 할지 항공권 예매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지금 이런 걸 모르고 예매를 했더라도 내가 내리는 공항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 여행 스케줄 잡을 때 도움이 되니까, 이미 예약하신 분들이라도 꼭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항은 그렇고요. 다음은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는 이지카드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요요카라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충전은 편의점이나 지하철 개찰구에서 가능하세요. 보통 버스, 지하철, 공항철도, 공항버스 등 사용이 가능하고 편의점이나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도 사용 가능한 아주 유용한 교통카드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셔서 하나를 구매를 하고 충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교통카드는 그렇고요. 대만 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대만 버스는 탑승을 하실 때 손을 들어서 신호를 보내야지 정차를 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버스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면 손을 조금 들어서 내가 탈 거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로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대만 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한 개당 무조건 한 명입니다. 여러 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 친구랑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셔서 여러 명이시면 한 명당 교통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현금을 계속 내야 돼요. 자, 다음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안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고요. 음료,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적발되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요. 지하철 환승할 때는 딱 내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환승역으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는 거는 다 비슷하니까 한 번 정도 타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우버입니다. 생각보다 버스나 지하철 외에 택시를 조금 탈 때가 많은데 우버를 사용하면 확실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버에 딱 가고 싶은 내용을 찍고 그 기사님이 오시면 그냥 타면 되고 미리 카드를 이제 등록을 했다면 딱 목적지에 가시고 결제도 알아서 되고 그래서 택시를 만약에 타셔야 한다면 한국에서 미리 우버 어플을 깔고 카드를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우버 어플이 되게 좋은 게 한국에서 미리 깔아도 대만에 가면 자동으로 대만 지역으로 인제 지역 어플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트래블 로그 카드로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충전해서 바로 쓰면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썼고요. 뭐 트래블 로그 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 카드로 등록해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엔간하면 카드 등록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그 현금 결제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또 인제 잔돈 발생하고 중국어가 쪼끔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기사님과 소통이 쪼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카드 등록을 해서 깔끔하게 딱 도착지에만 도착해서 결제하고 내리고 요렇게 추천을 쪼끔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대만에서 우버나 택시 번호판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면 '아 저기 우버구나.' 아니면 '택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택시 같은 경우는 노란색 차이기도 하니까 금방 식별이 가능한데 빨간색 표지판인지 아닌지를 보면 이게 우버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으니까 요건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행 시 유의사항인데요. 쓰레기 처리 부분입니다. 먼저 거리에 쓰레기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심원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쓰레기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은 쪼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엔간하면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고 야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버리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편의점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편의점을 딱 봤는데 쓰레기통이 없으면 직원한테 버려 달라고 하면 버려 줍니다. 쓰레기 처리는 그렇고요. 다음은 전압입니다. 전압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일명 돼지코라고 하죠. 110 볼트인데 이렇게 일자로 된 그런 콘센트를 사용을 하니까 변압기를 하나 들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좋은 호텔이나 숙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그 변압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은 110 볼트니까 변압기를 꼭 챙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차 부분입니다. 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1 시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이 10 시라면 한국은 11 시. 요렇게 1 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식당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당 식당이 현금 결제가 되는지 결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조금 필요하고요. 이게 조금 번거로우시면 그냥 현금만 들고 다니는 게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주문을 하실 때 보통 책상에 QR 코드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QR 코드도 주문만 하고 이제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해야지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알고만 계시고, 딱 들어갔을 때 종업원이 아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때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안 됐을 때 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훠궈를 먹으러 갔었는데,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음식이 왜 안 나오지? 이랬는데 직원이 너네는 왜 QR로 주문은 해놓고 결제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결제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랴부랴 결제를 하고 훠궈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식당도 있다는 거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당에서 대부분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혹은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텀블러에 생수를 담아 가시면 좋습니다. 공원이나 아니면 박물관 같은 곳에 정수기처럼 뜰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식당에서 물을 안 주니까 음료를 사 먹기도 조금 매번 그렇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수를 매번 사면 또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텀블러 작은 거 하나 정도 챙기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날씨입니다. 타이페이를 말씀을 드리면, 타이페이는 흐린 날이 많아서 해를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기 살고 있어도. 그리고 날씨가 매번 바뀝니다. 예보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또 해가 뜰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항공권 예약하고 다 했는데 비가 내린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일단 도착해야 아세요. 일단 도착해야 그날의 날씨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상심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예보를 봤는데 구름이나 비 소식이 있다면 작은 우산쯤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외곽 지역 대표적으로 보통 많이 가죠. 예류, 스펀, 지우펀, 여기 합쳐서 예스지, 진가스까지 포함해서 예스, 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택시 투어나 아니면은 단체 버스로 많이 오시는데, 이 지역은 타이베이가 아닙니다. 신베이예요.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가셔야 돼요. 버스를 타도 아니면 뭐 차를 타시더라도. 근데 날씨 파트에서 이 지역을 얘기하는 이유가, 요 지역이 비가 자주 오고 조금 흐립니다. 제가 요 지역을 그래도 나름 자주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 때마다 비가 내리고 갈 때마다 흐리고, 그리고 북쪽이 특성상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비가 엄청나게 오지 않는 이상 스펀에서 풍등을 못 날리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산을 챙기거나 아니면은 보통 맨 처음 코스가 예류부터 가니까 그 예류에 가면 매표소 들어가기 전에 우비를 파는 분들이 좀 많아요. 보통 100원이면 사는데 그중에서 품질을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걸로 구매하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특히 예류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산을 들고 있어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매표소 가서 표를 사시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바람이면 우산 들고 다녀도 괜찮겠다. 아니면은 우비를 사야겠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타이페이 여행할 때 제 나름의 추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립고궁박물원이랑 국립대만박물관이랑 생각보다 두 박물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흔히 국립고궁박물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긴 한데, 정확한 표현은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파육과 옥배추가 있는 곳이고, 국립 대만 박물관은 얼바 공원이라고 그 28 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은 심원에서 출발하면 버스 타고 한 근 1시간은 가야 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분관이랑 그 옥배추랑 동파육을 번갈아 가면서 전시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국립대만박물관은 말 그대로 타이완 섬 대만에 대한 내용을 전시를 하고 있고, 맞은편에 고생물관도 같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생물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있으신 가족들이 방문하면 좋으세요. 두 박물관의 거리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마시고 원하시는 곳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중정기념당에는 매시 정각의 근위병 교대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정기념당을 가본 김에 관람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천시에는 취소고요. 오후 5시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중정기념당을 가셨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산사, 심원딩 아래쪽에 있는 사찰이죠. 근데 낮에 가기보다는 밤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밤에 가면 야경이 진짜 예쁘고, 그리고 용산사 바로 옆에 야시장이 이제 오픈이 돼 있어서 용산사 야경을 둘러보고 야시장 가서 간식거리를 조금 먹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까르푸에서 쇼핑을 하고, 야시장은 그리 크진 않아요. 그래서 먹을 거만 조금 있고, 일반적으로 되게 유명한 뭐 스린 야시장에 비해서는 되게 작으니까 그냥 간식거리 조금 먹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용산사 점괘 보는 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점괘 보는 법이 나와요. 그 용산사 입구에 가면은 그 이렇게 빨간색 두 조각 던져서 하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왕 거기까지 갔는데 안 하고 가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체험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인터넷에 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점괘를 보는 영역에 쪼끔 이렇게 돌아다니면 분명히 한 분쯤은 한국 분인데 되게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용산사 입구를 쪼끔 지나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인제 빨간색 뭐를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있을 거예요. 그 빨간색을 기도하고 던진 다음에 옆에 있는 금호 조각을 뽑아서 거기에 있는 번호를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50번이라고 하면 그 옆에 장롱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숫자가 쭉 있는데 50번 그 서랍을 열면 안에 점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괘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은근히 친구분끼리 갔을 때 아니면 가족들이 갔을 때 은근히 재밌고 좀 좋은 추억도 될 수 있고, 여행 간 김에 내 점괘도 한번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마지막으로는 특히 타이베이인데, 네이버 블로그에 언급되는 식당들은 가급적 예약을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이페이는 대만의 수도기도 하고 대만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 도시라서 유명한 식당은 대기를 꽤 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식당은 구글 맵에서 봤을 때 예약할 수 있게 창이 떠 있으니까 정말 여기는 꼭 가고 싶은 식당이다, 아니면 여행 스케줄상 딜레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대만 여행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꿀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유용한 정보였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토픽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